이 청소부가 감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꺼져. 더러운 걸런 냄새 나는 게 우리 미팅 망치려고 호텔 로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발의 노신사는 복도를 지나가다 그 소리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정우진 회장은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독일 바이어들과의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수천억 규모의 계약이 오가는 자리였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신경 쓰였다. VIP 라운지 입구에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엎질러진 커피 자국이 카펫에 번져 있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던 중에 실수로. 실수? 이게 실수야?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미팅 망치면 너 책임질 거야? 그룹 해외 영업팀 박 부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다.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과 호텔 투숙객들이 수군거렸다. 우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여성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잠깐 저 턱선은 아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20년이나 지났다. 이제 그만 망상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박 부장. 우진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박 부장이 휙 돌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 그게 이 청소부가 VIP 라운지에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우진은 바닥에 커피 자국을 보았다. 그리 크지도 않았다. 청소하면 되지 않나? 미팅 시간까지 아직 30분 남았는데. 하지만 회장님, 그만하게. 자네가 더 시끄럽네. 박 부장은 입을 다물었다. 우진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여성에게 시선을 돌렸다. 일어나시죠. 여성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우진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우진의 세계가 흔들렸다. 그 눈빛. 아니,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왼손 약지에 작은 흉터까지. 민서도 어렸을 때 뜨거운 냄비에 데어 같은 자리에 흉터가. 우진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정신 차려라. 민서는 죽었다. DNA 검사까지 했다. 이건 그저 20년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이은주는 천천히 일어났다. 청소 도구를 챙기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우진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또 시작이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백화점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혹시 민서가 아닐까?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매번 실망으로 끝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우진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팅 준비는 됐나? 네, 회장님.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우진은 VIP 라운지로 향하면서도 자꾸 그 여성이 떠올랐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두근거렸다. 20년.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민서와 아내는 독일로 떠났다. 민서의 음악 유학을 위해서였다. 아빠, 나 열심히 할게. 나 보러 자주 와. 그래, 우리 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아빠도 건강 챙겨. 내가 없다고 밤새 일하면 안 돼. 그렇게 민서는 유학 생활에 잘 적응했고, 방학 되면 꼭 한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민서는 실력을 인정받아 미국에서 열리는 콩쿠르에 참가 자격을 얻었고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공항에서 웃으며 손 흔들던 딸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미국으로 떠나고 며칠 후 차량 사고 소식을 들었다. 전소된 차량 안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DNA 확인 결과 아내와 딸이 맞았다. 그날 이후 우진의 삶은 멈췄다. 하지만 나만 믿고 있는 직원들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우진은 슬픔을 견디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다. 회사를 키웠고 더 크게 키웠다. 중소기업이었던 회사는 20년 만에 대한민국 10대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저택에 혼자 돌아갈 때면 그 넓은 집은 무덤처럼 적막했다. 가사도우미가 차려준 저녁을 혼자 먹고 민서의 방 앞을 지나치며 텅 빈 피아노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다. 독일 바이어들은 만족했고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우진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마주친 그 여성으로 가득했다. 회사로 돌아온 우진은 비서에게 물었다. 김 과장, 오늘 호텔 청소부. 혹시 이름을 알 수 있나? 네. 청소부 말씀이십니까? 응. 그냥 궁금해서. 김 과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은주는 직원 탈의실로 돌아와 벽에 기대어 섰다. 온몸이 떨렸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박 부장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마지막에 나타난 그 남자였다. 회장님이라던 노신사. 그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자신은 그저 호텔 청소부일 뿐이었다. 엄마. 탈의실 문이 열리며 15살 소녀가 뛰어들어왔다. 박하린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엄마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하린아, 여기 왜 왔어?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잖아.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린은 엄마를 꼭 안았다. 은주는 딸의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요. 응? 무슨 소식? 음악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다음 달에 푸른 꿈 문화재단에서 청소년 음악 콩쿠르를 연대요. 나보고 꼭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은주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하린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린아, 그런 대회는 레슨도 많이 받아야 하고 준비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 무료래요. 그리고 우승하면 장학금이랑 해외 연수 기회도 준대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딸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생각해보자. 응? 하리는 실망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은주는 교회로 향했다. 한인교회의 김 목사님은 미국에서부터 은주와 하린을 돌봐준 은인이었다. 3년 전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 은주 자매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 오늘 호텔에서 은주는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목사님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은주 자매님,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20년 전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도 하린이를 만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목사님, 근데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무슨 꿈이요? 넓은 집이요. 피아노가 있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민서라고. 근데 계속 그 꿈만 꿔요. 목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자매님, 혹시 기억이 돌아오려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혼란스러워요. 목사님은 은주의 손을 잡았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날 밤 우지는 잠들 수 없었다. 서재에 앉아 20년 묵은 사진첩을 펼쳤다. 딸 민서의 사진들, 12살 생일, 피아노 발표회, 가족여행. 비서 김 과장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객실 청소부 이은주, 3년 전 미국에서 입국, 한인교회 소속. 우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 여성의 왼손 약지 흉터, 그 눈빛. 아니야. 내가 미쳐가는 거야. 우지는 사진첩을 덮었다. 20년간 수없이 반복된 망상이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혹시 모르잖아. 우지는 고개를 저으며 불을 껐다. 잠을 청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다. 정우진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민서야, 아빠가 미쳐가는 것 같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우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말자. 민서는 죽었다. 받아들여야 한다. 3일 후 이은주는 호텔 객실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향하고 있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오늘만 벌써 20개 객실을 청소했다. 이은주 씨, 호텔 관리팀장이 급하게 달려왔다. 네, 팀장님? 지금 당장 본관 로비로 가봐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가보면 알아요. 빨리. 은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본관 로비로 향했다. VIP 라운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망할. 통역사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지금 독일 바이어들이 오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부장님. 대타를 구하고 있는데. 대타? 1시간 안에 구해. 이 계약 망치면 너희 다 잘릴 줄 알아. 은주가 다가가자 팀장이 그녀를 붙잡았다. 은주 씨, 독일어 할 줄 알죠? 네. 조금은. 사실 은주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억을 잃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미국에서 한인 교회 봉사활동 중
독일 선교사들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나왔다. 조금이 아니라 완벽하다고 들었어요. 김 목사님이 추천하셨어요. 부탁이에요, 은주 씨. 오늘만 좀 도와주세요. 박 부장이 은주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뭐, 청소부를 통역사로? 미쳤어? 부장님,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주 씨가 독일어를 완벽하게. 말도 안 돼. 이건 수천억 규모 계약이야. 청소부 따위가. 그때 정우진 회장이 복도에서 나타났다. 우진은 며칠간 그 청소부 여성을 의식적으로 잊으려 애썼다. 또 다른 헛된 환상에 빠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다시 그녀가 서 있었다. 무슨 소란인가? 박 부장이 황급히 상황을 설명했다. 우진은 은주를 바라봤다.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녀. 독일어를 하신다고요? 네, 회장님. 기본적인 대화와 비즈니스 용어는 가능합니다. 어디서 배우셨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또 뛰었다. 민서도 독일어를 잘했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2년간 개인 과외까지 받았었고 독일에서 학교도 다녔으니. 하지만 그건 우연일 뿐이다. 좋습니다. 해보시죠. 회장님, 이건 박 부장, 더 나은 대안이 있나? 박 부장은 입을 다물었다. 우진은 은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이곳에서 뵙죠. 은주는 황급히 락커룸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여벌 옷이 있었다.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최소한의 화장을 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청소부가 아닌 다른 누군가. 30분 후 은주는 VIP 라운지 앞에 섰다. 박 부장이 비웃듯 말했다. 자, 독일 바이어들 왔어. 잘해봐. 망치면 당신만 책임지는 거야. 독일 바이어 3명이 들어왔다. 은주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가갔다. Guten Tag, meine Damen und Herren. Willkommen bei der Hambit Group. Ich bin heute Ihre Dolmetscherin. 독일인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Oh, Ihr Französisch ist ausgezeichnet. Eine sehr angenehme Überraschung. 박 부장과 직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주의 독일어는 원어민 수준이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서의 독일어 발음과 너무 비슷했다. 아니, 말도 안 된다. 그냥 우연이다. 미팅이 시작됐다. 우진 회장이 사업 제안을 설명했고 은주는 완벽하게 통역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다. 비즈니스 용어, 기술적 세부사항, 심지어 농담까지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우진은 은주를 관찰했다. 통역할 때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 민서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다. 생각할 때 살짝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는 것도. 아니야. 그만해. 이건 확증 편향일 뿐이야. 우진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눈은 자꾸 은주에게로 향했다. 미팅은 2시간 동안 계속됐다. 은주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독일 바이어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계약서를 검토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독일인들이 떠난 후 우진이 은주에게 다가왔다.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너무 훌륭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독일어를 그렇게 배우셨죠?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기억상실이신가요? 은주는 놀라 우진을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을까? 네. 2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우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20년 전 사고. 하지만 동시에 이성이 그를 붙잡았다. 20년 전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이건 그냥 우연이야. 우연일 뿐이야. 20년 전이라고요? 네. 미국에서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20년 전, 미국, 사고, 모든 것이 일치한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 DNA 검사를 하고 확인했었다. 민서는 죽었다. 그랬군요. 힘드셨겠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선 안 됐다. 또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박 부장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그래도 이 사람은 청소부일 뿐입니다. 오늘 급한 대로 썼지만. 박 부장. 우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지금 뭐라고 했나? 그게 제 말은 이분은 오늘 수천억 규모의 계약을 살렸네. 자네가 한 일은 뭔가 소리만 질렀지. 박 부장의 얼굴이 빨개졌다. 우진은 은주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결심했다. 확인해 봐야 한다. 이게 망상인지 아닌지. 하지만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은주 씨, 혹시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할 생각 없으십니까? 통역 업무로요. 네. 하지만 저는 실력이 증명됐습니다. 조건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은주는 망설였다.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진은 명함을 건넸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날 저녁 우진은 오랜 친구이자 사설탐정인 오상민을 만났다. 상민아, 한 사람을 조사해 줬으면 하네. 누군데? 이은주라는 사람이야. 38세, 3년 전 미국에서 입국했고. 상민은 친구의 표정을 살폈다. 우진아, 또 시작하는 건 아니겠지? 뭐가? 자네, 지난 20년간 몇 번이나 일했나? 비슷한 나이의 여성만 보면. 알아. 나도 안다고. 우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 나이도 맞고 미국에서 2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대. 독일어도 완벽하게 하고 왼손 약지에 민서랑 같은 위치에 흉터도 있어. 우진아, 나도 안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만 해보자. 아니면 말고. 상민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네. 조사해보지. 하지만 우진아, 너무 기대하지는 마. 또 실망하면. 걱정 마. 이번엔 냉정하게 접근할 거야. 하지만 우진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은주는 고민 끝에 우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청소부로 일하는 것보다 급여도 3배나 많았고 할인을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 입사 첫날 은주는 해외 영업팀 사무실로 배정됐다. 박 부장 밑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다. 자, 여기가 내 자리야. 박 부장이 가리킨 곳은 복사기 옆 구석진 좁은 책상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창가의 넓은 책상을 쓰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은주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청소부였던 거 맞지? 어떻게 청소부가 하루아침에 통역사가 돼? 회장님한테 잘 보인 거 아니야? 수상하던데. 며칠 후 은주는 본격적인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이은주 씨, 커피 좀 타와요. 이은주 씨, 이 서류 복사 50부. 이은주 씨, 택배 좀 받아줘요. 통역 업무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온갖 잡일만 시켰다. 은주는 불평 없이 다 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한편 우진은 매일 은주를 멀리서 관찰했다. 사무실을 지나가는 척하며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척하며 그리고 볼 때마다 새로운 유사점을 발견했다. 커피를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는 습관, 생각할 때 펜을 돌리는 방식, 웃을 때 왼쪽 볼에 살짝 보조개가 생기는 것, 모두 민서와 똑같았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우진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일주일 후 상민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우진아,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 있네. 뭔가? 이은주라는 사람, 20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갑자기 나타났어. 기억상실 상태였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지. 경찰 기록도 남아있네. 그게 잠깐 더 있네. 그녀가 발견된 위치 말일세. 자네 부인과 민서가 사고 났던 곳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이야. 그리고 같은 날이야. 우진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상민아, 그건 그냥 우연일 수도. 우진아, 자네 왜 이러나? 지금까지 자네가 찾던 게 이거 아니었나? 알아. 하지만 우진은 말을 멈췄다. 두려웠다.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하는 것이. 상민아,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 민서는 죽었어. 그게 말이야. 상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시 검사 기록을 다시 뒤져봤네. 사고 당시 화재로 심하게 손상된 시신이었어. 유전자 샘플도 일부만 채취 가능했지. 그래도 일치했잖아. 확률적으로 일치한다고 했지. 하지만 우진아, 자네도 알다시피 그때 자네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네. 무슨 뜻인가? 결과를 빨리 확정짓고 싶어 했고, 혹시 누군가 그걸 이용했다면? 우진은 의자에 깊이 앉았다. 말도 안 돼. 누가 왜 그런 짓을? 그건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우진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희망을 품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상민아, 하지만 이건 너무. 우진아, 진정하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DNA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게 어떤가? 아니.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은 안 돼. 만약 아니라면 나는 견딜 수 없어. 또다시 민서를 잃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지. 그래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우진은 민서의 방을 찾았다. 20년간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다. 피아노, 책상, 인형들. 우진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에 손을 올렸지만 누르지 못했다. 민서야, 이게 정말 너일까?
아니면 아빠가 미쳐가는 걸까? 다음 날 은주는 독일 바이어와의 중요한 미팅에 통역으로 투입됐다. 이번에는 영어 통역이 필요했다. 은주는 완벽하게 통역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한 가지를 발견했다. 통역할 때 은주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손동작. 민서가 피아노를 칠 때 하던 그 손동작과 똑같았다. 미팅이 끝난 후 우진은 은주를 불렀다. 이은주 씨, 혹시 피아노 치십니까? 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진의 심장이 멎었다. 조금 칩니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손동작이 피아니스트 같아서요. 아, 그렇군요. 은주는 웃었다. 우진은 그 웃음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서의 웃음과 똑같았다. 아니야. 안 돼. 확신하면 안 돼. 우진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며칠 후 우진은 또 다른 시험을 했다. 은주에게 자료 정리를 부탁하면서 일부러 민서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다. 슈베르트 즉흥곡 3번. 은주는 자료를 정리하다가 음악 소리에 손을 멈췄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마치 깊은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우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이 곡. 은주가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우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아직이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날 저녁 은주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우연히, 아니,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던 우진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다. 은주가 치고 있는 곡은 슈베르트 즉흥곡 3번이었다. 완벽한 연주였다. 민서의 연주와 똑같은 터치, 똑같은 감정. 우진은 차 안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정말 너니? 정말?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두려웠다. 믿었다가 또 잃는 것이 2주가 지났다. 우진은 점점 더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은주를 볼 때마다 새로운 증거가 쌓였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냄새, 작은 습관들, 모두 민서와 일치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이 그를 붙잡았다. DNA 검사 결과는 20년이라는 시간은 이건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닐까? 어느 날 회사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은주와 마주쳤다. 은주는 혼자 구석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우진의 물음에 은주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다. 아, 회장님. 제가 앉으세요. 그냥 혼자 먹기 싫어서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다시 앉았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사 적응은 잘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진은 은주가 먹고 있는 음식을 봤다. 김치찌개와 깍두기. 민서가 가장 좋아하던 메뉴였다.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편해요. 미국에서도 늘 이것만 찾았어요. 우진은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억지로 담담하게 물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사고 전 일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만 요즘 자꾸 꿈을 꿔요. 꿈요? 네. 넓은 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꿈이요.
누군가 민서야라고 부르는데 우진은 숨이 멎었다. 수저를 놓칠 뻔했다. 민서라고요? 네. 이상하죠? 그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우진은 온 힘을 다해 감정을 억눌렀다. 혹시 그 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목소리가 참 따뜻해요. 우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날 밤 우진은 상민을 다시 만났다. 상민아, 나 확신이 서지 않아. 뭐가? 그 여자가 정말 민서인지 모든 게 일치해. 하지만 만약 아니면? 우진아, 지금까지 많이 겪었잖아. 그걸로는 판단할 수 없어.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텐데. 무서워. 결과가. 우진은 술잔을 비웠다. 만약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나는 다시 민서를 잃는 거야. 두 번째로. 하지만 만약 맞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도 무서워. 20년을 내가 모르고 지나쳤다는 게, 딸이 고생하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상민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진아,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알아. 하지만 아직은 안 돼. 며칠 후 회사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다. 은주가 서류를 옮기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우진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재빨리 은주를 붙잡았다.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가까운 거리에서 본 은주의 얼굴. 우진은 숨이 멎었다. 눈동자의 색깔, 속눈썹의 곡선, 코끝의 작은 점. 모든 것이 민서와 똑같았다. 회장님? 아, 죄송합니다. 우진은 황급히 손을 놓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저녁 우진은 결심했다. 상민아, DNA 검사를 하자. 정말? 응.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확실히 해야 해. 어떻게 샘플을 구하지? 내일 기회를 만들어 보겠네. 다음 날 우진은 은주를 회장실로 불렀다. 이은주 씨, 다음 주 독일 출장 준비를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은주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우진은 물 한 잔을 건넸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물을 마셨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컵에 남을 DNA 샘플. 그것으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은주가 떠난 후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집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정말 알고 싶은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우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민아, 샘플을 구했네. 하지만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좀 더 확인하고 싶네. 우진아, 자네 계속 미루면. 알아. 하지만 나는 확실해야 해. 완전히 확실해야 해. 우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컵을 바라봤다. 진실은 바로 저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여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우진은 여전히 DNA 검사를 의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은주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그리고 확신은 점점 커졌다.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어느 날 푸른 꿈 문화재단에서 청소년 음악 콩쿠르 공고가 나갔다.
은주의 딸 할인이 참가 신청서를 가져왔다. 엄마, 나 이거 나가보고 싶어요. 할인아, 이건. 엄마, 제발이요. 선생님도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은주는 신청서를 받아들었다. 푸른꿈 문화재단. 정우진 이사장. 또 그 사람이었다. 왜 자꾸 그와 엮이는 걸까? 엄마. 알았어. 해보자. 며칠 후, 우진은 우연히 콩쿠르 참가자 명단을 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다. 박할인. 이은주의 딸. 우진의 손녀일지도 모를 아이. 손녀. 우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괴로웠다. 확신할 수 없으니까. 예선날 우진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할인의 순서가 왔다. 소녀가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슈베르트 즉흥곡 3번. 순간 우진의 세계가 멈췄다. 그 곡. 민서가 가장 사랑했던 그 곡. 그리고 연주 방식까지. 민서와 똑같았다. 우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서야. 이게 정말. 연주가 끝났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진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할인은 예선을 통과했다. 은주가 딸을 꼭 안는 모습을 우진은 멀리서 지켜봤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우진은 결심했다.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민아, 검사를 의뢰하게. 지금 당장. 정말? 응.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일주일이 지났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정우진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오상민이 30분 전에 가져왔다가 그냥 두고 간 것이었다. 우진아, 결과는 여기 있네. 하지만 자네가 직접 열어봐야 해. 나는 먼저 확인할 수 없어. 상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우진은 알 수 있었다. 이 봉투 안에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진은 봉투를 집었다. 손이 떨렸다. 20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정작 진실 앞에 선이 두려웠다. 만약 아니면? 만약 또 다른 실망이라면? 우진은 봉투를 내려놓았다.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다. 저 어딘가에서 은주가 일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진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봉투를 집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뜯었다. 서류를 꺼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일치율 99.9%. 우진은 서류를 떨어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민서. 정말 민서였다. 20년을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다. 우진은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65세 노인이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회장이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민서야, 민서야. 한참을 운 후 우진은 얼굴을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알아야 했다. 왜 DNA 검사가 잘못됐는지, 누가, 왜 민서의 죽음을 조작했는지. 우진은 전화를 들었다. 법무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게. 그리고 20년 전 내 가족사고 관련 모든 서류를 가져오게. 1시간 후
법무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다. 회장님, 이게 전부입니다. 우진은 파일을 펼쳤다.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 이 DNA 검사를 담당한 연구원, 지금 어디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법무팀장이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보게. 당시 DNA 검사를 담당했던 연구원, 검사 직후 한 달 만에 퇴사했습니다. 뭐? 더 이상한 건 퇴사 직전 그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5억 원.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보냈나? 그게 출처를 추적 중인데 여러 단계로 세탁되어 있어서 며칠이 걸리든 찾아내게. 반드시. 법무팀장이 나간 후 우진은 상민에게 전화했다. 상민아, 20년 전 사고를 다시 조사해야겠어. 철저하게. 그래, 나도 그 생각이었네.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아. 민서가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DNA 검사가 왜 조작됐는지. 우진아,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네. 상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시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LA 경찰관, 그 사람도 사고 2년 후 갑자기 사망했어. 교통사고였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우진은 주먹을 쥐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서를 죽이려 했다는 말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네. 하지만 누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 철저히 조사하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우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누군가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했다. 그리고 20년간 진실을 숨겼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민서였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우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 은주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박 부장의 괴롭힘은 계속됐지만 할인의 본선을 위해 참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정우진 회장이 자꾸 자신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사랑?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날 저녁 은주는 할인과 함께 교회로 갔다. 본선 준비를 위해 연습실을 빌린 것이었다. 할인이 슈베르트 즉흥곡 3번을 연주하는 동안 은주는 옆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또 그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엄마, 괜찮아요? 연주를 마친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할인아, 이 곡. 엄마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엄마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 은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악보 없이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다. 왜일까? 왜 이 곡만은 이렇게 자연스러울까? 연주하는 동안 희미한 영상이 떠올랐다. 넓은 거실,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민서야, 정말 아름답구나. 누군가의 목소리. 따뜻하고 든든한 목소리. 은주는 연주를 멈췄다. 눈을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엄마, 할인아.
엄마 좀 이상해. 자꾸 이상한 게 보여. 무슨 이상한 거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기억나려고 해. 그날 밤 은주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12살의 자신이 피아노를 치고 있다. 뒤에서 아빠가 박수를 친다. 민서야, 너는 정말 천재야. 아빠, 과장하지 마. 과장이 아니야. 우리 딸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아빠가 자신을 안아 올린다. 따뜻하고 든든하다. 그리고 아빠의 얼굴이 보인다. 희미하지만 회장님? 은주는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이게 무슨...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출근하지 않고 병원으로 갔다.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다. 선생님, 제가 2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는데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의사는 은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기억이 돌아오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뇌가 과거의 정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럼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강한 감정적 자극이 있다면요. 감정적 자극이요? 네. 예를 들어 과거에 중요했던 사람을 만난다거나 익숙한 장소에 가거나.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우진 회장.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회사로 출근한 은주는 복도에서 정우진과 마주쳤다.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영상이 스쳐갔다. 같은 얼굴, 20년 더 젊은 모습, 자신을 안아 올리며 웃고 있는. 민서야, 아빠 왔다. 은주는 비틀거렸다. 우진이 황급히 은주를 붙잡았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은주는 우진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물이 핑 돌았다. 왜 당신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죠? 우진은 숨이 멎었다. 민서가 딸이 무언가 느끼고 있었다. 이은주 씨, 회장님, 혹시 저를 아세요? 제 말은 오래전부터?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다. 천천히 기억하세요.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우진은 은주를 조심스럽게 놓아주고 떠났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복도를 돌아선 우진은 벽에 기대어 섰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서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며칠 후 법무팀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회장님, DNA 검사 조작 배우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20년 전 우리 회사 부사장이었던 서진수입니다.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진수, 20년 전 경영권 분쟁에서 자신과 대립했던 사람. 증거가 있나? 네. 연구원에게 보낸 5억 원 출처를 추적한 결과 서진수의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LA 경찰관에게도 돈이 전달된 흔적이 있습니다. 우진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그자가 내 가족을 죽이려 했다는 말인가? 네. 회장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서진수는 어디 있나? 은퇴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진은 일어섰다.
당장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준비하게. 회장님, 하지만 지금 당장. 우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20년간 자신을 속인 자를 직접 만나야 했다. 제주도 서귀포의 한적한 저택. 70대 노인이 된 서진수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방문객이 있습니다. 집사의 말에 서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 우진 회장님. 오랜만이군요, 서 부사장. 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벗었다. 무슨 일로? 20년 전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우진은 조사한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서진수는 서류를 보더니 손이 떨렸다. 이건 당신이 내 가족을 죽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닙니다. 김영구원에게 보낸 5억 원, LA 경찰관에게 전달된 돈, 모두 당신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서진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내 가족을?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서진수가 입을 열었다. 경영권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회장님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밀려나고 있었죠. 그래서 내 가족을 죽이려 했다고. 부인과 따님이 사고를 당하면 회장님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우진은 일어나서 서진수의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내 아내와 딸을 죽였어? 16살짜리 아이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우진은 서진수를 밀쳤다.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따님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예요. 차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인과 운전기사였습니다. 우진은 숨이 멎었다. 무슨 소리야? 차에는 2명만 타고 있었어. 아닙니다. 3명이었습니다. 운전기사, 부인, 그리고 따님. 하지만 사고 후 따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아이를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고 현장에 수습하러 갔을 때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모두 제거하려 했지만 따님을 찾았을 때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서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래서 DNA 검사를 조작했습니다. 차 안의 시신을 따님으로 둔갑시켰죠. 회장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우진은 주먹을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당신이 내 딸의 20년을 빼앗은 거야. 내 20년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수는 무릎을 꿇었다. 죽여주십시오. 그게 제가 받을 벌입니다. 우진은 서진수를 내려다봤다. 죽이고 싶었다. 당장 목을 조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 늙은이를 죽인다고 해서 잃어버린 2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다. 죽음은 너무 쉬운 벌이죠. 우진은 돌아섰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 사회에 기부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참회하며 사십시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회장님,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살인 미수, 증거 조작, 모든 것에 대해. 우진은 저택을 나섰다.
차에 오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민서는 정말 살아있었다. 20년간 혼자 고생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다. 우진은 주먹으로 차 유리창을 쳤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민서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서울로 돌아온 우진은 상민을 만났다. 모든 걸 알았네. 서진수가 다 자백했어. 우진은 지난 일을 설명했다. 상민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이제 민서양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문제야.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민서는 20년을 이은주로 살았어. 그 삶이 진짜야. 갑자기 진실을 알리면 충격이 크겠지. 그뿐만이 아니야. 민서에게는 딸이 있어. 할인이. 그 아이는 이은주의 딸로 자랐어.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우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천천히 접근해야 해. 민서가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지만 언제까지? 모르겠어.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 며칠 후 본선 콩쿠르 날이 다가왔다. 우진은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할인의 차례가 왔다. 할인은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았다. 객석에는 은주가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을 응원하고 있었다. 할인이 연주를 시작했다. 슈베르트 즉흥곡 3번. 우진은 눈을 감고 들었다. 손녀의 연주. 딸이 가르친 곡. 2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음악에 대한 사랑, 피아노를 향한 열정. 민서는 기억을 잃었어도 그것만은 잊지 않았다. 그리고 딸에게 그것을 물려주었다. 연주가 끝났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우진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할인은 1등으로 우승했다. 은주가 무대로 달려가 딸을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우리 해냈어요. 모녀의 포옹.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곧이야, 민서야.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시상식이 끝난 후 우진은 은주와 할인에게 다가갔다. 축하합니다.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할인이 밝게 웃었다. 우진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은주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을 로비에 기다리게 하고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로 나왔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은주 씨,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 꿈을 꾼다고 하셨잖습니까? 민서라는 이름을 듣는다고. 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걸? 그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치료가 있을지도. 회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청소부였고 지금은 간신히 통역 일을 하고 있고. 왜 회장님은 저한테.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은주는 우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다. 사랑, 그리움, 슬픔. 회장님, 혹시. 바로 그때
할인이 복도로 뛰어왔다. 엄마,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싶대요. 순간이 깨졌다. 은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그래, 가자. 은주가 떠나는 모습을 우진은 지켜봤다. 아직이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주는 잠들 수 없었다. 정우진 회장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제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까? 은주는 노트북을 켰다. 다시 한번 정우진 회장을 검색했다. 그리고 20년 전 기사를 찾았다. 정우진 회장, 부인과 딸 잃고 홀로. 딸, 정민서. 은주는 사진을 확대했다. 12살 소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순간 섬광처럼 기억이 스쳐갔다. 거울 앞에 선 자신. 12살. 피아노 발표회를 앞두고 드레스를 입고 있다. 민서야, 정말 예쁘다. 엄마의 목소리. 아빠도 올 거지? 당연하지. 아빠가 제일 앞자리에서 응원할 거야. 은주는 노트북에서 손을 뗐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이은주는 며칠간 혼란스러웠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지만 밤이 되면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졌다. 피아노 앞에 앉은 어린 자신. 민서야, 오늘 학교 어땠어? 넓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웃는 자신. 아빠, 나 1등 했어. 따뜻한 품에 안긴 기억. 우리 딸 최고야. 모든 기억 속 아빠의 얼굴은 흐릿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선명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정우진의 목소리와 너무도 비슷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회사 복도에서 우진과 마주쳤다.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아빠,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며? 응, 그래서 늦을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피아노 치면서 기다릴게. 은주는 비틀거렸다. 우진이 재빨리 은주를 붙잡았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저는... 은주는 우진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당신을 볼 때마다 아빠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죠? 우진은 숨이 멎었다. 민서가 기억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은주 씨. 아니에요. 제 이름은... 은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두통이 심했다. 민서, 정민서. 그 순간 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딸을 꼭 안았다. 그래, 맞아. 내가 민서야. 내 딸. 은주는 우진의 품에 안긴 채 얼어붙었다. 익숙했다. 이 품이, 이 온기가 너무도 익숙했다. 20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공항에서 손을 흔들며 아빠 1년만 있다 올게. 차 안에서 엄마와 이야기하며 민서야, 독일어 엄청 잘하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돌. 비명, 불길. 민서야.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 은주는 우진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빠예요?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서야. 아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DNA 검사가 조작됐어. 누군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은주,
아니, 민서는 무릎이 꺾였다. 우진이 딸을 꼭 붙잡았다. 20년이나. 미안해, 민서야. 아빠가 못 찾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 민서는 우진을 꼭 안았다. 20년 만에 재회였다. 복도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서가 물었다.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우진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고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었어. 기억이 안 나요. 사고 후는 아무것도. 괜찮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해. 민서는 또 다른 걸 떠올렸다. 하린이는 내 손녀지. 우진이 미소 지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너무 너를 닮았더라. 민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하린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천천히 하자. 하린이도 충격을 받을 거야. 그날 저녁 민서는 하린과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이상해요. 하린아. 민서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엄마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됐어. 네.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이은주가 아니야. 정민서야. 하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엄마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응. 조금씩. 그리고 하린아. 민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한테 아빠가 있었어. 20년 전 사고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셨어. 엄마 아빠요? 그럼 내 외할아버지? 응. 누구예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다니는 회사 정우진 회장님이야. 하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우리가, 응, 우리는 재벌가 사람이었어. 하리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무서워요. 모든 게 변할 것 같아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하리나, 우리는 우리야. 그건 변하지 않아. 정말이요? 정말이야.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며칠 후 정우진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의 언론이 몰려들었다.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20년 전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제 딸 정민서가 살아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DNA 검사는. 우진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당시 DNA 검사는 조작됐습니다. 제 딸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었고 다행히 딸은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우진은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다. 서진수의 자백, 조작된 검사 기록, 모든 증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진은 민서를 바라봤다. 민서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 있었다. 제 딸은 이은주라는 이름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민서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다. 우진은 딸의 손을 잡았다.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 딸을 찾게 되어 감사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20년간 몰랐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우진은 차분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민서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이게 내 삶이었구나. 기자회견 후 민서와 하리는 우진의 저택으로 향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다. 저택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서는 숨이 멎었다.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다. 넓은 거실, 그랜드 피아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게 우리 집이었어요? 할인이 놀라서 물었다. 응, 그랬던 것 같아. 민서는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다. 20년간 먼지만 쌓여있던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슈베르트 즉흥곡 3번이 흘러나왔다.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20년을 기다렸다. 이 순간을. 민서야. 네, 아빠. 민서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집에 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기자회견 후 민서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매일 기자들이 쫓아다녔고 온갖 추측 기사가 쏟아졌다. 정민서 20년 만에 재벌가 상속녀로 복귀 기적의 생還. 하지만 의문점 가득. 정우진 회장 딸 찾았지만 회사 내 갈등 우려. 회사 내부도 술렁였다. 박 부장을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은 민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거 아냐? 20년간 어디서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민서는 이런 분위기를 느꼈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박 부장과 마주쳤다. 아, 정민서 씨. 박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청소부 아니고 재벌 영이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안 어울리시겠네요? 박 부장님. 됐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부서도 아니실 테니까. 박 부장은 지나쳐갔다. 민서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민서는 우진과 저택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아빠,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왜? 무슨 일 있었니? 민서는 회사에서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 사람들을 당장 징계를. 아니에요, 아빠. 그게 아니라.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냥 이은주로 살고 싶어요. 할인이 엄마로 평범하게. 민서야.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갑자기 재벌가 딸이 되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진은 딸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천천히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정말요? 응.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서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계속됐다. 그룹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회장님, 정민서 씨의 상속권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법적으로 정민서 씨는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상속순위 1위죠. 그래서 우진이 차갑게 물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실 건지 아니면 그건 민서가 결정할 일이네. 하지만 회장님,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경영에 참여하면 내 딸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 우진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다. 이사들은 입을 다물었다. 회의 후 우진은 민서를 불렀다. 민서야,
회사 일에 대해 얘기해야겠구나. 아빠, 저는 들어만 봐. 법적으로 넌 내 유일한 상속자야.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이 내 거지. 민서는 놀랐다. 하지만 저는 경영 같은 거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배워야 해. 이게 내 것이니까. 아빠, 저는 그냥.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혼란스러웠다. 한편 할인도 학교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너 정말 재벌 손녀야? 차 타고 다녀. 집이 얼마나 커?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달랐다. 재수 좋네. 갑자기 부자 됐네. 우리랑은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지? 하리는 점점 위축됐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하린이 울고 있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전에는 친했는데. 민서는 딸을 꼭 안았다. 미안해, 하린아.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민서는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딸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교회를 찾았다. 김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은주 자매님. 아니, 민서 자매님. 목사님 저. 민서는 목사님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혼란, 두려움, 죄책감. 힘드시겠어요, 자매님.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목사님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20년 전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도, 기억을 되찾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지만 자매님은 두 개의 삶을 살았어요. 이은주로서의 삶, 정민서로서의 삶. 둘 다 진짜예요. 이제는 두 삶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목사님이 미소 지었다. 자매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으세요. 회장님, 할인 양, 그리고 여기 교회 식구들 모두.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나오는 길에 민서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로. 며칠 후 민서는 우진에게 말했다. 아빠, 저 회사 계속 다닐래요. 정말? 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통역사 이은주로. 민서야. 저는 정민서이기도 하지만 이은주이기도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우진은 딸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그리고 아빠, 천천히 회사 일도 배우고 싶어요. 준비가 되면 언젠가는. 우진은 미소 지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민서는 아버지를 안았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민서야. 그날부터 민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우진에게 회사 경영을 배웠다. 할인도 점차 학교에 적응해 갔다. 진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구별하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은주이자 정민서. 평범한 엄마이자 재벌가 딸. 두 정체성은 갈등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시켰다. 6개월이 흘렀다.
정민서는 이제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통역사로 일했지만 동시에 경영 수업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우진이 민서를 회장실로 불렀다. 민서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아빠? 서진수 말이야. 민서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와 우리의 20년을 빼앗아간 그 사람. 그 사람이 안 말기래. 길어야 3개월. 마지막으로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구나. 민서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만날게요. 정말? 네.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김 목사님이. 일주일 후 민서는 제주도 병원을 찾았다. 우진도 함께였다. 병실에는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다. 서진수였다. 민서 양. 서진수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민서는 침대 옆에 섰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욕심에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민서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용서할게요. 서진수는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봤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겪은 일, 아빠가 겪은 고통, 하린이가 아빠 없이 자란 시간, 다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움도 놓을 거예요. 미워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요. 민서는 돌아섰다. 편히 가세요. 병실을 나온 민서는 우진의 품에 안겨 울었다. 잘했어, 민서야. 정말 잘했어. 아빠, 저 괜찮아요. 이제 진짜 괜찮아요. 한 달 후 서진수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전 재산은 유언대로 사회에 기부됐다. 그리고 민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아빠, 제가 재단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재단? 네.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돕는 재단이요. 저처럼 가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진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그 재단 이름을 민서가 미소 지었다. 기억의 달이라고 지으려고요. 잃어버린 기억과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 완벽해.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서가 직접 나섰다. 저는 20년간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가족을 찾았죠.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가 겪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 재단은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민서는 더 이상 카메라가 두렵지 않았다. 재단 운영과 함께 민서는 회사에서도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해외 사업 총괄이었다. 언어 능력을 살린 적재적소였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임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실력으로 증명했다. 독일 계약 성사, 정민서 이사 덕분에 독일 바이어들, 민서 이사 극찬, 신문 헤드라인이 바뀌었다. 이제 사람들은 민서를 돌아온 영예가 아닌 유능한 경영인으로 봤다. 어느 날 박 부장이 민서를 찾아왔다. 민서 씨 아니, 이사님. 네, 부장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청소부 출신이라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라고. 괜찮아요, 부장님. 민서가 미소 지었다. 저도 이해해요. 갑작스러웠으니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한편 하리는 피아노 실력이 더욱 늘었다. 재단의 후원으로 최고의 레슨을 받았고 국제 콩쿠르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엄마, 나 1등 했어. 정말? 우리 하린이. 할아버지도 와서 봐주셨어요. 민서는 딸을 안으며 행복해했다. 하린에게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있었다. 엄마, 외할아버지, 그리고 교회 식구들. 어느 일요일 민서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 저는 2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교인들을 바라봤다. 그 시간 동안 할인이를 낳았고 강인함을 배웠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가 미소 지었다.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저를 이은주로 사랑해준 이곳 식구들을.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목사님이 눈물을 닦았다. 민서 자매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민서는 목사님을 따로 찾았다. 목사님, 제가 재단에서 교회를 후원하고 싶어요. 네.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2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이제 보답하고 싶어요. 민서는 수표를 건넸다. 새 예배당 건축하시려고 했죠? 이걸로. 목사님은 손을 내저었다. 너무 큰 금액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빚을 갚는 거예요. 목사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빚을.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수표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이 돈은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민서가 미소 지었다. 새 예배당에 피아노실도 만들어주세요. 할인이 같은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후 새 예배당 헌당식이 열렸다. 정우진도 참석했다. 목사님,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이 깊이 인사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헌당 예배가 끝난 후 민서와 할인이 특별 연주를 했다. 모녀가 함께 피아노를 치는 것이었다. 슈베르트 즉흥곡 3번. 20년 전 민서가 치던 그 곡. 이제는 딸과 함께 연주했다. 우진은 객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드디어 내 첫 콘서트를 보는구나. 20년 늦었지만. 연주가 끝나고 민서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민서는 우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할인을 바라봤다. 제게 딸을 주셨습니다. 교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은주로 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겸손, 인내, 감사. 그리고 정민서로 돌아오며 또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 화해, 사랑. 민서가 미소 지었다. 이제 저는 둘 다입니다. 이은주이자 정민서. 그리고 그게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진이 무대로 올라와 딸을 안았다. 잘했어, 민서야.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살아 돌아와줘서
모녀와 우진, 세 사람은 무대에서 포옹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민서가 피아노를 쳤다. 할인이 노래를 불렀다. 우진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봤다. 20년간 비어있던 집이 드디어 채워졌다. 웃음소리로, 음악으로, 사랑으로. 아빠, 행복해요? 민서가 물었다. 너무 행복해서 꿈인 것 같구나.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 진짜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우진은 민서와 할인을 바라봤다. 잃었던 딸과 처음 만난 손녀. 이제 영원히 함께할 가족. 민서야, 약속 지켰어. 무슨 약속이요? 내 첫 콘서트 제일 앞자리에서 본다던 약속. 20년 늦었지만 민서는 웃으며 아버지를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매일이 콘서트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그 속에서 한 가족이 다시 만났다.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무한했다. 정우진, 정민서, 박하린.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피로 연결된 것을 넘어 고통을 함께 이겨낸 진짜 가족.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랑은 시간과 기억을 초월한다는 것을. 민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뇌었다. 나는 이은주. 나는 정민서. 나는 할인의 엄마. 나는 아빠의 딸. 그리고 나는 온전한 나.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잃어버린 과거를 품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정민서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됐다.